먼저 여러분들 환영사잖아요. 여기 들어오신 거 너무너무 환영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세미나를 갔을 때는 이런 자리 아니었고 거기 한 2,000명, 3,000명 모여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거기 갔는데 환영사를 할 때 그러더라고요. 나와서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자기도 맨 처음에 이 자리에 와서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 한 번도 그분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이 자리에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이 자리에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석세스를 안 가고 이렇게 줌 미팅을 시작하는데 여기가 바로 성공의 첫걸음이고 여기 여러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셔서 듣고 배우고 진행하다 보면은 애터미가 어떠한 것인가 이제 깨닫게 되고 해서 애터미를 진행하는데 아마 큰 힘이 되실 겁니다. 근데 애터미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제가 조금 아까 우리 라인방에서 갑자기 사업 설명하는 분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살짝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여러 부류 사람이 제가 한 5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아주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너무 좋고 또 어떤 분은 말을 너무 잘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너무 좋고 어떤 분은 제품을 잘 파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모여있는 곳이 바로 센터가 되고 바로 이런 미팅이 되는데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다 필요한데 지금까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품 팔기를 엄청 잘 파는 거야. 제품은 너무 잘 팔고 어떤 분은 세미나, 미팅 이런 데는 참석은 잘 하시는데 그게 조금 미흡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갈 때는 두 줄로 이렇게 똑같이 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갈라지나 봤더니 제품만 팔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미팅도 필요 없어. 교육도 필요 없어. 이것만 잘하면 되지. 하는 사람과 모든 듣고 배우고 해보고 성공자 옆에 있는 사람하고 두 갈래의 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듣고 배우고 계속 성공한 사람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남아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애터미가 사실은 유통사업이고 제품을 파는 사업 확실한데 그분은 꿈과 비전을 못 본 거예요. 꿈을 전하는 사업이죠. 꿈을 전하는 사업인데 그 꿈을 못 보고 돈을 보고 제품을 팔고 누구한테 어떤 제품을 팔까만 생각하는 사람하고 제품 애터미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꿈을 키워간 사람하고는 처음에는 제품을 덜 판 사람이 물론 포인트가 덜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정말 그 꿈을 내가 깨닫고 그 꿈을 찾아가는 사람, 그 찾아가는 게 아니라 쫓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공자를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어떤 사람은 안 되냐? 포기하는 사람. 아유, 내가 오늘 아침에 그 김영락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옷도 파면서 내는데 3년 걸렸다는 거야. 물론 여기 전업을 했겠죠. 그래서 너무 그게 이제 막 한이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근데 사실 애터미는 포기하지 않으면 3년, 4년, 5년 돼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꼭 다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성공한 사람 얘기를 듣고 성공한 사람 여기 있는 분들끼리 얘기할 때면 애터미 얘기가 얼마나 잘 통해요. 너무 잘 통하고 너무 좋은데 애터미를 모르는 분한테 옆에 있을 때 애터미 얘기하면 아이 참 이런다고요. 아이 참은 무슨 뜻이에요? 아, 그 듣기도 싫은 얘기 왜 하는 거야? 잘 모르니까. 제가 어린이집 다녔을 때요, 선생님들하고요, 애들 얘기하면요, 하루 종일 얘기해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딴 얘기하면 아무 재미가 없어. 근데 지금은
애터미 얘기를 하루 종일 하면요. 하루 종일 해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공자끼리 모였을 때 여기 우리가 지금 모였는데 어떤 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들어오셨는데 1시간 내내 애터미 얘기하면 아무 얘기도 안 들어오고 안 들리고 너무 심심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애터미를 알고 성공자를 따라가고 성공자를 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붙어 있는 거, 여기에 들어오신 거, 그거 벌써 환영하고 그게 벌써 성공의 첫걸음인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 꼭 붙어가지고 우리 다 성공해서 여기 있는 분들 제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윤기순 사장님 제일 먼저 보이고 안성원 사장님 보이고 권민경 사장님 보이고 유희숙 사장님 이렇게 첫 번째 줄에 이렇게 5명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러니까 오늘 21분이 들어오셨어요. 여기 들어오신 21분이 다음 주에도 또 들어오시고 그 다음 주에도 또 들어오시고 여기에 붙어서 우리 다 같이 성공해서 보니까 이렇게 여기 뭉친 이렇게 있는 사람끼리 성공하더라고요. 정덕문 그분이 뭐 이덕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오늘도 김영락 최규정 이런 분들이 끼리끼리 다 뭉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시점에 가면 여기 있는 분들이 크라운도 되고 또 임페리얼도 되고 또 스타도 되고 로열도 되고 해서 우리끼리 틀림없이 뭉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생각 하시지 마시고 여기 붙어서 다 같이 꼭 성공하시기를 꼭 바라면서 정말 이 방에 오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스템의 중요성, 그리고 성공을 하려면 성공자의 발자국을 따라가라 합니다. 모든 성공자분들이 이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하게, 조그만 미팅이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분은 성공을 빨리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금 21명 사장님, 모두 임페리얼 꼭 이런 미팅을 안 빠지시면 가실 겁니다. 우리 안상혜 스폰서님께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시즌2 굉장히 자세가 좋으십니다. 항상 가보면은 꼭 유튜브를 들으시면서 바느질 하고 계셔요. 우리 박용숙 사장님 잠깐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중앙시장 쪽에서 한복 바느질을 하면서 한복 가게를 운영하는 박용숙인데요. 제가 10월 21일 날 회원을 가입, 진짜 그전에는 뭐 서너 번씩 여기저기 붙어 있다가 이제 정식으로 한 게 10월 21일인데 첫 수당이 나온 것도 한 3개월 지나서 나왔어요. 그래도 정말 여러 스폰서 사장님들이 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를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는 그 6만 원의 금액으로는 뭐 얼마 안 될지 몰라도 너무너무 이제 여기 애터미에서 이제 정말 이제 출발한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제 저도 이제 앞에 가신 이제 스폰서님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저도 꼭 성공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님은 굉장히 성공을 하려면 스폰서 눈앞에 항상 알증거리라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말씀을 잘 들은 사장님입니다. 꼭 빨리 성공하실 겁니다. 빨리 성공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윤기수 사장님을 앞으로 모셔가지고요. 윤기수 사장님은 오토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우리 사장님 우리와 같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윤기수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계보들을 오늘 보니까 가입 날짜가 2012년 3월 11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인데 10년이 된 것 같아요. 10년이. 그래서 물론 가입은 일찍 했지만 뭐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늦게 가입하고 빨리 가입하고는 큰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먹는 시점이 언제냐, 그게 중요하고, 여기 시스템에 이제 확실하게 참여하고 내가 여기다 시간과 열정만 투자를 하면 늦게 가입했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스템 강의를 하는데
이것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오늘 또 무슨 강의를 해야 되나.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는 어제 그저께 그분 강의 저녁에 한 그분. 야, 이게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 가서도 희극입니다. 내가 기분 좋게 돈과 여유가 시간과 경제적 자유가 있으면 여기 놀러 가도 재미가 있을 거고, 돈 주머니에 없고 여기 산에 놀러 가면 근심거리가 머리에서 안 떠날 겁니다. 일순간에 순간적으로 경치 보면서 없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멀리서 봐도 희극, 가까이 가서도 희극인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제가 준비한 거는 그 서재영 드라마 마스터가 강의한 거를 제가 캡처를 계속해서 화면에다 띄운 건데, 이분은 과거에 이제 아메이를 5년 동안 해보셨던 분인데, 거기서 이제 성공을 못하고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교회에 그분이 뭐더라 하여튼 노정구 그분이 이제 가입을 시켰는데 이제 계속 거절을 하다가 5년 만에 석세스 세미나를 가서 이걸 이제 알아듣고 시작하게 된 계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그 15일 12시 딱 넘어가면 이제 그 계보도 안에 전화기가 뜨죠. 한 달에 살리는 인원이 진짜 제법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살리는 인원이 25명에서 한 30명 정도 기본 되는데, 그건 저는 이제 그 전에 살릴 때 어떤 생각으로 살리는가 하면, 그 중에 나중에 알아먹는 사람 서너 명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내 자비를 그냥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버린다고 생각하고 계속 살리고 있죠. 근데 나중에 좀 내 마음에 상처가 와서 닿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한 7, 8년, 10년 이렇게 살려놨는데 어느 날 비번이 샥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이제 비번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비번을 알려달라 그러면 이제 안 알려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인증번호 가면 다시 찾기 해가지고 비번 찾기 해서 하라 그래도 안 받고, 그래서 그 전에 인과관계가 있어도 이제 번호가 서서히 한 명, 두 명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생기고, 물론 내 욕심도 물론 있겠지만 같이 알아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상위 10%로 사는 게 아무나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이제 많이 들고,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나중에 이제 알아먹는 사람이 그래도 몇 명은 나오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살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안다고 하면, 제대로 알기만 하면 하는데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인연을 아직 못 만난 거죠.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알아들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라인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또 얘기를 해서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뭐 이거는 기브앤테이크인데 여기저기서 어떻게 하든지 뭐 알아들을 기회가 되면 그 사람은 알아듣는 거고, 못 알아들으면 영원히 못 알아듣는 거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앞으로 뭐 몇 년이 지나가면 애터미에서 여기저기 이제 월천댁이 많이 나오면 그때 이제 눈을 뜰지도 모르죠. 그 전보다 지금은 이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만나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아예 이제 말을 끊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얼굴만 비치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5년 뒤에 나와서 이 사업자가 큰 사업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품 하나 안 사주고 계속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끈질기게 계속 꾸준하게 관리하다 보면 그 중에서 알아먹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애터미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이제 이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메이는 생필품 유통하고 제품 수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데 이 3번이 안 된답니다. 회원수 증가가 이제 그 타 네트워크는 글로벌이 아니고 한 나라마다 다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포화 상태로 되면 더 이상 증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메 같은 경우는 이제 11년, 12년째 이 증가하지 못하고 계속 매출이 일정하게 똑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근데 이제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제품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그 위에 소수 몇 명만 계속 돈을 받아가고 밑에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왜 회원수가 증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제품은 좋은데 이 가격이 좀 비싸서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면 있는 사람들은 쓰지만 없는 사람들은 마트 가버리죠. 그래서 그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이제 이 제품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애터미는 이 생필품이 절대 제품 절대 가격에다가 제품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회원 수도 글로벌로 나가니까 이 세 박자가 다 맞아야지만 성공할 수가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타 네트워크랑 비교를 해보면 주변에 이제 애터미가 금방 돈이 안 된다고 타 네트워크로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도 성공을 못 해요. 왜? 이게 지금 금방 돈이 안 되니까 돈이 되는 걸 쫓아가는 사람은 돈을 쫓아간 노예가 되는 거지 돈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잃거든요. 그리고 생필품을 유통을 안 하고 건강식품만 아니면 화장품만 이런 쪽만 유통을 많이 하는 업체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도 못 나왔는데 거기에 나오는 제품을 먹고 내가 나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온 사방 돌아다니면서 내 같은 사람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특정한 소수란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제 한 5, 6년, 7, 8년 먹어서 내 몸에 이상이 없어졌어. 그러면은 한번 이번 달은 좀 안 먹어볼까?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몸이 몹시 아플 때는 먹고 나으면은 이제 계속 이제 안 아프니까 먹으면서 계속 아프니까 이번 달에는 주머니 사정이 좀 넉넉지 않아서 한번 굶어볼까? 그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꾸준하게 계속 안 먹는다는 거죠. 이 건강식품은. 그래서 그런 사람만 찾는다는 게 특정인 소수기 때문에 이 밑에 계속 뻗어나갈 수가 없죠. 이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회장님 말씀이 도둑놈도 도망다니면서 머리는 감고 양치는 하고 그런 제품이래야지만 이 네트워크 제품이 이제 계속 재구매가 재소비가 일어나고 밑에까지 저 밑에 라인까지 계속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 아니면 다른 타 네트워크 궁금하면 한번 갔다 와도 돼요. 구경하고 와서 더 열심히 하면 되죠. 그리고 제일 이 애터미에서 성공할 조건이 보면은 내가 이걸 해서 꼭 성공을 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다른 거 해도 밥 먹고 사는데 굳이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못 찾으면 하다가 포기하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얘기하면 총 맞으면 내가 꼭 저 사람한테 가서 그런 말을 꼭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꼭 성공할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못 찾으면 하다가 거의 다 포기한다는 거죠. 보면은 지금 그 석세스 세미나 때 한 번에 참석한 인원이 거의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참석해서 한 10년 정도 했으면 적어도 오토 판매사가 지금 한 7, 8천 명, 10,000명도 아직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왜 거기 다 참석을 해도 성공을 못 하느냐. 그 성공한 이유를 확실하게 못 찾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 꿈의 크기가 작으니까 뭐 이거 안 해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꼭 성공할 이유를 내가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1순위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애터미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 성공할 이유가 아니죠. 그리고 뭐 좋은 집에 살려고 그것도 내가 성공해야 되는 그 부수적인 거지 꼭 성공할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꼭 찾아야 된다는 거죠. 꼭 성공할 이유를. 그래서 그걸 찾으면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정해진다는 거죠. 아까도 아상에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이걸 다 했으면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시스템 참여를 안 하면 내가 똑똑하다고 다 안다고 참석을 안 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나는 알지만 내 밑에 파트너들은 모른다는 거죠. 내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시스템 참여 안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모를까.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일을 안 하려고 이 일을 하는 건데 내가 일을 안 하려 그러면 이 시스템 속에 내가 참여를 하면 내 파트너들이 참여를 시키면 내가 나중에 이제 빠져나가도 그 시스템에 참여한 밑에 파트너가 또 다른 사람을 파트너 밑에 데려오고 이 시스템에 앉혀놔야지만 내가 일을 없애는 게 되지 내가 일일이 만든 사업 설명을 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성공자들 얘기 들어보면 항상 1년 내내 12달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한 일은 참여했다. 본사 시스템에.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애터미 성공한 그 원리를 보면 우리가 이제 소비 품목을 유통시키는 사업이고 교육하는 이제 교육 시스템 사업인데 지금 안성호 스폰서를 축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만났지만 지금 이제 이 줌을 하고 있지만 또 밑에 또 제 라인 밑에 또 줌 소그룹 미팅이 있고 또 동해 또 소그룹 미팅이 있고 강릉에 또 김영희 사장님 밑에 또 줌이 따로 있고 그게 계속 복제돼서 자꾸 계속 뻗어나가야지만 이게 조직이 커지지 내 라인에서 내 조직에서 딱 멈춰버리면 더 이상 안 커지면 이 조직은 이 애텀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이 다 같이 모여서 듣고 또 내가 나가서 또 이런 걸 또 만들어서 그 밑에서 만들어주고 해야지만 이게 커지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난 그 인간관계 사업인데 내 그룹과 같은 내가 잘 되는 그룹과 같은 이게 많이 똑같은 시스템이 복제가 돼서 만들어지는 그런 자꾸 계속 만들어져야지만 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조직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리더라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애터미 사업자라고 할 수 있어요. 리더는 내 라인에 하위 라인에 지금 소비자나 파트너가 없는 사람이 지금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자는 미래에 생길 수 있는 걸림돌, 웅덩이, 늪을 파트너가 피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애터미 사업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걸림돌, 웅덩이, 늪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해보면 라이프 그 가입을 어떤 쪽으로 했으면 더 좋겠나 이것도 잘 이제 그 가르쳐 주고 왜 욕심 때문에 이제 한쪽 큰 쪽에다가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 밑에서 가입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안내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화나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먼저 이제 해봤던 사람들이 사업자들은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다 해야 되고 하여튼 서로 밑에 파트너들이 싸우지 않게 잘 해 나가야 되겠죠. 이게 그게 이제 걸림돌을 미리 이제 제거를 하는 방법인데 처음부터는 알 수가 없죠. 하다 보면 이제 생기는 건데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위에 상위 스폰서한테 물어봐 가지고 피해가는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애터미 사업자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그 나중에 보면은
이 리더가 이제 돼야 되는데, 리더라는 게 항상 그 전에 보면은 내 혼자 세미나에 혼자 앉아 있을 수 있는 힘, 그게 리더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뭐 사람을 인도 잘하고 이런 게 리더가 아니라 거기 가서 혼자 앉아 있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이런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의 종류도 되게 많은데 보면 제일 하위 단계가 내가 직급이 올라갔다고 밑에 이제 지시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소비자들은 밑에 파트너들은 떠나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단계가 관계라는 이제 이런 리더는 이 파트너들하고 신뢰는 좋은데 잘 따르고 그러는데 이 고기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발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까지 이런 성공 경험 결과를 보고 따르는 경우로 파트너들도 성공을 경험하면서 조직이 함께 성장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 단계는 인재 양성. 파트너들을 리더로 성장시킬 수 있는, 독지시켜서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네 번째 단계고, 여기는 존경까지 받는 단계인데, 그 지금 이 정도쯤 되면 이제 뭐 애터미 박한길 회장 정도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이제 여기는 하면 안 돼요. 이 보면은 직급 같다고 이제 현장 차면 밑에 파트너들이 다 앞에서는 뭐 할지 모르지만 돌아서면 욕하는 그런 이제 리더가 되는 거죠. 지휘. 응? 완전 차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애터미는. 그리고 애터미 하면서 이게 참 어려운데 보면은 비난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이게 내가 비난하고 비방하고 불평을 하면 항상 그 전에 얘기했지만 보면은 제일 먼저 듣는 게 본인 자신이라고. 그래서 그게 상대편은 안 들었을지 모르지만 돌아서 내한테 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터미 하면서 정치나 뭐 종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애터미는 애터미에 대면 대해서, 그리고 그 파트너를 어떻게 하면은 이 소리가 이렇게 떨지? 파트너에 대해서만 이제 고칠 거 이런 걸 서로 대화하고, 하여튼 이 버려야 할 자세는 비난하고 비방하고 불평하는 거.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조직이 안 커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자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지만 이제 따지기, 난 왜 이 포인트가 요거밖에 안 되니 많이 내가 팔았는데, 그리고 이번에 카드 긁어서 이만큼 매출 띄우십시오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망하는 지름길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칭찬, 이게 참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가는 길이 내가 성공해 가는 내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 같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처음에는 화가 막 나다가 나중에는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릇만큼 커진다는 게 하다가 보면 그래야지 제가 내 자신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로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성공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애터미 해서 이 수당이 들어오면 당연히 내가 잘해서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밑에 파트너들이 돌아다녀서 뭐 팔고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온 돈인데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밑에 파트너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팔아서 위에 다 돈 받아 가는데 그런 것도 안 해줘,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한편으로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이건 내 사업이라고 하면서도
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전혀 초월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생각을 조금씩은 갖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죠. 될 수 있는 한. 그리고 하다가 보면 열정도 없고 뭐 안 돼, 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여튼 입으로만 또 애터미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해보면. 그래서 금방 되면은 다 성공하죠. 근데 그런 이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까 안상혜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은 이런 게 잘해서 좋고 저 사람은 저런 게 잘해서 좋고 그러면 저기 조합해서 가면 되는데 그거는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하는데 어떤 사람도 이해를 못하니까 많이 파는 사람은 자는 하나도 안 팔고 교육만 참석해 이러면 둘이 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조율을 잘 시키고 이해를 시켜주느냐 그거 참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둘이 화해가 잘 되고 단합이 되게끔. 나중에 보면은 자꾸 돈 버는 게 꼴 보기 싫어 안 해 이러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보면은 성공자와 실패자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해야 된다. 나는 저놈 꼴 보기 싫어서 안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애터미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터미에 대해서 큰 목표가 없으면 작은 조금 불만만 있어도 욕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큰 목표가 있으면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내 사업이다. 이거는 상대편 사업이 아니고 그 안성호 스폰서 그 전에 얘기했지만 도와주면 고맙고 안 도와주면 할 수 없고 이게 제일 편한 마음 같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애템에서 성공 지수가 높은 사람은 요거 똥오줌 잘 가리는 사람이 성공한답니다.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말, 행동 요거를 잘 조율해서 하는 사람. 그 입이 보살이라고 입에 하여튼 입이 딸려 있습니다. 입이. 이건 쉽지 않는데 뒤들은 앞모습과 뒷모습, 앞말 뒷말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한다. 아 이게 참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진짜 멋있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가야지만 닮아가야지만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You can do it 할 수 있다. 당신 덕분에. 그러면은 되고. 그러니까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이러면은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그 애터미 사업자가 보면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저도 이렇게 한번 이제 위에 밑에 파트너들이 제품 구매를 하면 요걸 이쪽으로 사면 내 포인트가 남고 거기는 좀 부족하고 이쪽으로 하면 이 파트너가 돈을 받고 그쪽으로 사면 내 포인트가 내가 돈 수당을 받고 그럴 경우에는 내 이익을 포기하고 파트너 이익부터 먼저 챙기라는 거죠. 그 파트너가 빨리 성장해야지만 내가 성장하니까 순간에 그 작은 이익에 너무 눈멀게 하지 말아라. 그 이익은 돈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리고 애터미 성공자의 특징을 보면 열정적인 자세. 항상 동영상은 처음에 많이 들으라 그러잖아요. 밥할 때 크게 틀어놓고 들어라. 왜 되느냐. 한 번 들어서 이해가 가면 천재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 듣는 이유가 우리 구구단 외울 때 무작정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하면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29, 18,
36, 18. 그래서 무조건 입에서 딱 그대로 나와버린다는 거죠. 근데 가끔씩 들으면 머릿속에 애터미 할 때는 머릿속에 애터미 들어오고 바깥에 나가서는 내 사업, 내 지금 투자 받는 사람들은 바깥의 일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이게 이제 항상 머릿속에는 애터미가 들어있어야지만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있지 반반 회사 가서는 회사 일, 집에 와서는 애터미 일.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만 계속 열정을 갖고 이 동영상을 많이 듣고 참여를 하면 애터미의 비중이 50에서 60, 70, 80 이렇게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갈아타야죠. 반반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애터미는. 그래서 반반인 사람들은 항상 반반 가지고 시간 투자를 애터미 쪽에 계속 조금씩 더 투자해서 80% 되면은 70, 80% 넘어오면은 그 지금 하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그 사업을 과감하게 버리고 애터미에 올인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후에는 지금 보면은 대부분 성공자들 보면 거의 1년 내에 오토 판매사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간 사람은 투잡을 하거나 결단을 안 해서 그런 거고 대부분 보면 성공자들 보면 길게 오토 판매사 간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또 자기가 직접 그 인생 시나리오에다가 내 계획을 적고 언제 내가 직급에 언제 가겠다 그거를 자발적으로 자기가 다 써보더라고요. 다음에 강요에 아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 이 성공자들이 그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여기 이런 사람들이 빨리 성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애터미는 사업자들은 이게 보통 보면 이제 조금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잘 이제 익지도 않았는데 따려고 제품도 안 써봤는데 이제 사업자 만들려고 그런 욕심이 앞서다 보면 제품도 안 쓰고 튕겨 나가요. 그래서 먼저 한 방법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제품 쓰기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듣기 하고 세미나 참석하게 하고 이게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뭐 애터미에서도 알지도 못하는데 이제 껍질도 안 뺏기고 먹으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애터미 제품도 안 쓸 분들은 만나주지도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완급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성공자들 보면 내가 일주일에 몇 명 만나고 그리고 포인트를 하루에 얼마 하고 이거를 이 활동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돼야지만 내 발이 움직여지고 정확하게 내가 하루 목표 세우고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단지 막연하게 난 6개월 뒤에 나 지금 세미 판매사 갈 거야. 그 말로만 그냥 무작정 가서는 갈 수가 없거든요. 여기 구체적인 계획표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아까 이재영인가 그 구체적으로 이 적은 거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 성공을 위한 이 루틴하고 행동 습관 나부터 제품 애용을 하고 내가 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자를 만들고 미팅에 참석을 하고 내가 그 드린 지식 가지고 쇼더 브랜드 하고 그리고 가입시킨 사람 후원하고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미팅, 센터 미팅, 이 석세스 아카데미 이거는 진짜 참석을 해야 됩니다. 참석 안 하고는 성공 못해요. 그래야지만 내 파트너를 여기다 앉힐 수가 있거든요. 내가 참석 안 하고 파트너 절대로 안 앉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어떤 거냐 제품 판매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제품 판매는 마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품 전달이죠. 그죠? 제품 전달. 제품을 전달해야 되는데 왜 전달을 하느냐 나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품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판매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달만 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전달하면서 계속 애터미가 어떻고 동영상 보내주고 그 사람을 결국은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품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은 내가 얼마큼 꿈의 크기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옆에 거절한다고 내가 꿈의 크기가 작으면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1순위가 내 꿈 진짜 목표가 얼마나 크긴가 그거를 정하는 게 1순위고 진짜 이걸 간절해야 돼.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내 꿈과 크기가 작으면 누가 한마디 안 좋은 소리 하고 총 맞으면 아유 내 팔자에 무슨 성공자야. 그래서 포기한답니다. 그래서 내 꿈과 목표, 간절함의 크기가 성공을 좌우하는 1순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진짜 괜찮은 게 있어서 애터미랑 같이 연관을 시켜서 한번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년 전부터 계속 7개월 만에 정복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님스 푸르자는 네팔 출신 등반가로 지구에 존재하는 8,000m가 넘는 14개의 산봉우리를 단 7개월 만에 정복하겠다고 선언합니다. The fastest time to climb all the 14,000 meter peaks. 이 14자에 대한 도전은 100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바람과 추위 그리고 눈사태까지 모든 것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죠. 수많은 산악인들이 여기에 도전하다 목숨을 잃었고 심지어 등산 도중에 수거하지 못한 시체를 발견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1978년 라인홀트 메스너가 최초로 14자 등반에 성공합니다. 그는 16년의 시간이 걸렸죠. 보통 봉우리 하나만 정복하는데도 2개월은 걸린다고 말합니다. 우선 악명 높은 난가파르바트는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시도조차 불가능하고 등산 루트와 체력, 무엇보다 산소가 부족한 상공 8,000m에서 돌아왔을 때 체력을 회복할 시간도 필요하겠죠. It was a crazy idea, but it wasn't a surprise to me. He's constantly thinking. He's constantly thinking of something, I don't know what, but his brain doesn't rest at all. 2019년 봄, 전 세계 산악인들 사이에선 한 정신나간 네팔 남성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He was someone that nobody'd ever heard of. Everyone was asking, who the hell is Nims Purja? 이름 없는 듣보가 후원자를 찾기 시작한다. 이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봐도 사기꾼이거나 자살과 다름없는 무모한 도전이죠. Climbing all the 8,000 meter peaks in one lifetime is very hard. If I can stay alive, I can do this in 7 months. 님스는 이 프로젝트를 크게 3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는 네팔에서 6개의 봉우리를 봄철에 정복하고 2단계로 파키스탄 쪽 5개의 봉우리를 여름에 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이 오기 전 중국 쪽 3개의 봉우리를 마무리하는 거죠. 네, 말로만 들어도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일명 프로젝트 바서블입니다. 하지만 이 무모한 여정을 응원하고 반드시 성공할 거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네팔인이죠. 14자를 정복하는 유명 등반가들은 언제나 서구의 등반가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등정팀에 매번 네팔인으로 구성된 세르파가 있다는 건 누구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전 세계 어떤 등반가도 이들의 도움 없인 등반하지 못하는 거죠. So many Western climbers have climbed with a huge help from the Sherpa. What I have heard most of the time is my Sherpa helped me and that's it. That is wrong because he has a name. Snow is too deep, right, brother? Me and my brother Gasman, we set up the fixed lines. Anyway, we're just gonna head back to base camp. 언제나 서구의 들러리가 되었던 그 아쉬움과 갈증을 한 젊은 청년이 짊어지고 불가능에 도전하겠다 하니 이 어찌 피가 끓어오지 않을 네팔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등반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는 안나푸르나죠. 안나푸르나가 등반에 어려운 이유는 바로 눈사태입니다. 어느 산이든 일정량의 눈이 쌓이면 무너져 내리지만 시도 때도 없이 예측 불가능한 눈사태가 일어나는 곳은 안나푸르나가 유일하죠. 새로운 눈이 너무 많이 내려 등반이 어려워지자 동료는 포기할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님스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Don't be afraid to dream big.
Giving up is not in the blood, sir. It's not in the blood. 정상이 보입니다. 등반팀은 정상에서 내려와 캠프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때 님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죠. There's a climber from a different team. He didn't come down in the night. He's still up there. 구조를 위한 헬기가 출동하지만 산세가 험해 접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조대를 기다리다간 산소가 부족한 8,000m 상공에서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거죠. 님스가 움직입니다. 헬기를 이용해 접근 가능한 곳에 님스를 내려주고 그들이 직접 구조하는 거죠. 문제는 헬기가 접근할 수 있는 곳까지 부상자를 끌고 가야 하는데 저녁이 되면 헬기가 출동할 수 없으니 그 전에 어떻게든 부상자를 끌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고 결국 미칠 듯한 추위와 칼바람을 함께 견디며 아침을 맞이합니다. We had to get him to the hospital as soon as possible. Those guys were really risking their lives. That is a testament to the character that they have. 도전은 계속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등반가가 체력적으로 힘들겠지만 나름 멋진 경치를 감상하고 낭만 있는 직업이구나 하고 생각하셨다면 이들이 맞닥뜨리는 환경이 이렇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님스는 전진합니다. 날씨가 끔찍해도 산세가 험악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It took 21 hours. One of the hardest things I have ever done. 그 뒤 세 번째 카첸 중카도 정복합니다. 이것은 프로젝트 시작 22일 만에 이룬 업적이죠. 가벼운 발걸음으로 캠프에 돌아가는데 산소가 떨어져 쓰러져 있는 등반가를 만납니다. 문제는 님스도 가지고 있는 산소가 부족했고 이 상태로 부상자와 산소를 나누며 내려가는 것은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캠프에 무전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산소를 등반가에게 나눠주며 누군가 구조해주길 기다리죠. 하지만 산소는 점점 떨어지고 날은 어두워집니다. 모두들 자기 목숨만은 챙기라며 님스에게 내려가자 말하지만 님스는 절대로 동료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등반가가 되기 전 구루카로 복무했습니다. 네팔은 막내가 어머니를 모시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내인 님스가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데 그는 6년만 복무하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도전을 위해 영국 군대에 입대한 뒤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때 작전 중 적군 스나이퍼의 공격을 받고 But luckily the bullet hit the extender of my weapon.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네, 님스는 이때 자신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동료들 그리고 도움이 간절했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절대 사람을 버리지 않는 이유죠. 님스는 말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도왔다면 당신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반드시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I was at home and my phone rings. I could hear Nims's voice and my heart sank. He said he died in my arms. Nobody came to help us. 프로젝트 시작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정복한 산은 3개에 불과합니다. 이때 님스는 결단을 내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비롯해 로체와 마칼루까지 3개의 봉우리를 48시간 안에 정복하기로 합니다. 님스는 산에 오르는 이유가 정상에 올랐을 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는 이유기도 하죠. 이때 에베레스트는 며칠 동안 날씨가 좋지 않았고 등반가와 세르파를 포함한 약 800명의 사람들이 날씨가 좋아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님스는 누구보다 일찍 등반을 시작했고 그가 정상에서 내려올 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죠. 이때 님스가 찍은 사진 한 장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Look at this, 300 climbers queuing to make the summit.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그 우뚝 솟은 봉우리를 정복하려는 자가 세상엔 이렇게나 많습니다. 지금 우린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내일 무엇을 할 예정이십니까? 세상엔 목숨을 걸어가며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님스는 복무 중 자신이 산 타는 것에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지를 오간 후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왔던 도전을 시작합니다. 이때 님스는 새벽 3시에 일어나 34kg 가방을 짊어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20km를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엔 체육관에 나가 신체를 단련했죠. 님스는 이것이 성공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준비라고 말합니다. 체력을 길러야 어떤 일이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정신적인 한계에 도달했을 때도 체력이 있어야 엄청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님스는 2단계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여기엔 악명이 높은 낭가파르바트가 기다리고 있죠. 이곳은 수많은 대한민국 등반가들도 목숨을 잃은 말 그대로 죽음의 산 그 자체입니다. 님스도 쉽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져 아찔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런 산을 하루 종일 오른다 생각하면 할 말이 안 나오죠. I always say to myself, I'm not gonna die today. It's one rule for everybody. If you give up, you die.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던 중 님스는 발이 미끄러져 아찔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로프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고 사력을 다해 그것을 붙잡았죠. I had fallen around 100 meters. Not today, Nims. Not today. 어느덧 10번째 봉우리, 바로 K2입니다. 님스가 K2에 도착했을 때 많은 팀들이 등반을 못하고 있었죠. 성공에는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착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앞에서 님스가 보여준 것들이죠. 그리고 님스는 여기서 엄청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K2는 등반로에서 가장 중요한 병목 구간이 있습니다. 그곳엔 세락이란 거대한 얼음 절벽이 있는데 이 얼음벽이 조금씩 무너져 현재 등반을 못하는 겁니다. As a leader, the team have to have faith in you to make the right decision. 님스는 새벽 1시 이 얼음이 가장 단단해졌을 때 자신이 직접 고정 로프를 설치하겠다고 말합니다. 네, 목숨을 건 위험한 행동이죠. 하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남은 평생 후회만 하겠죠. But then Nim said, don't listen to the others. You need to take chances and you need to take the risk sometimes in order to make things happen for yourself. That was the moment when I realized, damn it, I will blame myself for the rest of my life if I don't give it one more try. 하지만 이것은 팀원 모두를 죽음에 빠뜨리는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선 리더는 신중히 판단해야 하고 팀원은 리더의 결정을 믿고 따라야겠죠. 9월 27일 13번째 마나술루를 정복하며 프로젝트는 5개월 4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님스의 프로젝트는 마지막 산을 남겨두고 있죠. 하지만 중국 정부가 시샤팡마산을 개방하지 않기로 하자 7개월 안에 14자를 정복하겠다던 계획이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님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팔의 정치인에게 이 도전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들에게 정치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SNS로 이번 도전의 의미를 알렸고 중국 정부에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처음 시작은 미비했죠. 하지만 그동안의 님스의 진심이 통한 걸까요? 그에게 도움을 받은 많은 등산가들도 함께 이것을 알리기 시작했고 네팔이란 작은 나라의 목소리가 전 세계로 뻗어가게 됩니다. 이례적입니다. 중국을 잘 아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놀라운 결정이죠. 그리고 님스는 이 기대와 응원에 보답하듯 멋지게 자신의 도전을 완수합니다. 2022년 많은 분들이 올해 계획을 세우고 도전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실패도 하겠죠. 하지만 님스는 말합니다. 누구나 실패하고 실수를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도전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인지 정말로 이루고 싶은 것인지 스스로에게 되물어봐라. 만약 당신이 원하지 않는 도전이라면 다음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시작하고 당신이 원하는 도전이라면 지금을 즐겨라. And you know what? Next, we go even bigger. 윤기순 사장님의 성공 시스템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윤기순 사장님 성공해야 할 이유 그리고 꿈의 크기가 성공해야 할 이유가 목적 이런 데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 네팔 이 동영상을 보니까 저는 평생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굉장히 아주 이렇게 머리가 다 아찔하네요. 경치도 굉장히 멋있었고요. 그 님스란 그분 아주 대단한 분이네요. 자기의 꿈을 위해서 험한 산도 마다 않고 아주 끝까지 해내는 정신. 우리 애터미인들이 그 한 10분의 1만 하면은 성공을 빨리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윤기순 사장님께 뜨거운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름 발표하시고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에서 사업하고 있는 유희숙입니다. 제가 오늘 스피치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오늘 강의도 처음에 안상혜 사장님 강의 중에 애터미를 처음에 똑같이 시작해도 제대로 가는 사람은 우리가 이 시스템에 참석하는 사람이 제대로 간다 하시는 그 말씀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안상혜 사장님 따라쟁이로 하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따라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윤기순 사장님의 강의 중에 서재영 로얄이 했던 강의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강의로 들었는데 우리가 애터미를 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조직적으로 복제를 해 나가고 애터미는 인간관계 사업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애터미를 하면서 제가 또 오늘 아침에 굿모닝 애터미를 또 들으면서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일이든 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보람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는 것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애터미도 직업이잖아요. 직업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더 보람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저만 돈 버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가 잘 돼야만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았을 때 굉장히 애터미란 일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보람된 일이라는 거를 요즘 새롭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하려고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애터미를 잘 만났구나. 그래서 좀 더 이 노동으로 하는 수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미용을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느낀 건데 뭐였느냐면 미용은 언제까지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미용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뭔가를 끊임없이 찾았어요. 왜냐면 이 일은 순간적으로 막 사람이 몰리면 밥도 못 먹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서 제가 방광염에 여러 번 걸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우리가 그런 것에서 그러니까 돌파구를 찾으려면 어떠한 이런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에서 내가 거기에서 수입도 얻어가고 또 사람 관계에 있어서 같은 뜻이 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일이 된다는 거를 그래서 제가 후원을 하면서도 너를 망치는 일이 아니라 너의 어떤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애터미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올해 안에는 한 계단씩 성장하는 아마 우리의 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제가 스피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정확하고 아주 현명한 스피치 해주신 우리 유희숙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릉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정말 그냥 소비자만 많이 그냥 구축을 하면은 사업이 금방 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는 정말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노력은 늘 부족한데요. 저부터 파트너랑 항상 이제 센터 미팅이나 센터에 이런 시스템 속에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를 실천해 보려고 올해는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또 사장님들의 사업이 아니라 모든 자기의 이 사업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절실히 들어서 늘 부족함 속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그 한 해 한 해가 저는 좀 많이 느린 것 같은데요. 한 해 한 해 좀 더 이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